자, 오늘 주제가 컨트롤을 좀 더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상대방이 어떤 볼을 치더라도 나의 컨트롤, 조작력,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컨트롤 향상법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속도로, 처음과 끝이 똑같은 힘으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와 부딪힌다고 해서 그 힘에 변화를 준다든지 또 내 스윙의 속도를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스윙을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법을 통해서 내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볼을 임팩트를 하는데 스윙을 해서 임팩트를 하고 요 임팩트 지점에서 면의 안정성을 느끼고 임팩트가 떠난 다음에 마지막 팔로우 스윙을 해보는, 그러니까 임팩트만 가지고 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법, 두 번째 연습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스윙을 하는데 볼이 맞는 느낌, 그리고 그 볼을 느끼고 나서 내가 팔로우 스윙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자, 눈을 뜨고 한 상태에서는 잘 느낌이 없는데 눈을 감고 내 몸의 전체 리듬을 느끼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스윙으로, 속도로 스윙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컨트롤 향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과도 아주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볼을 치든 간에 나는 똑같은 속도로, 또 상대방이 어떤 볼을 치더라도 나는 임팩트만 정확하게, 또 상대방이 어떠한 볼을 치더라도 내가 눈을 감고 맞추던 그 느낌으로, 이 세 가지를 이 기본 틀 속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 쪽에서 이 기반 위에서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면은 아마 어떤 기술이든지, 어떠한 내가 테니스 기술을 사용하고 또 게임 상황에서 긴장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마인드 컨트롤, 어떤 볼이 와도 내가 또 일정한 속도로 스윙을 하고 일정한 속도로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치고 임팩트를 어떻게, 임팩트만 가지고 스윙을 하겠다, 요 느낌만 내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지금 보여드리는 다른 기술을 10개, 20개 익히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또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신감을,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항상 저변에 깔시고 이 강의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하나만 가져가셔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똑같은 백스윙에서 임팩트, 팔로우 스윙까지 하나 된 힘으로, 즉 내가 한 40% 정도의 40%의 속도로 임팩트를 하고 마지막까지 간다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그 부분, 항상 내 마음속에 똑같은 속도로 볼이 맞아도 임팩트가 이루어져도 힘의 가감을 주지 않고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 속도로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그 뜻이 뭐냐면, 역으로 말하면은 한 동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힘의 변화가 없이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컨트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운드를 시켜놓고 내가 출발할 때 힘이나 임팩트 할 때 힘이나 팔로우 스윙 할 때 힘에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고 똑같은 스피드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백스윙을 해놓고 마음가짐으로 이게 속도를 첫 출발할 때 속도를 한 60% 내지 70%를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스윙도 100 이상을 넘지 말고 똑같이 60이면은 똑같은 60 방법으로 요렇게 스윙을 하시다 보면은 나의 스윙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나의 스윙하는 부분에서 임팩트 부분에 힘이 가는지, 임팩트 전에 힘이 가는지, 임팩트 후에 팔로우 스윙에서 내가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내 스스로 캐치함으로써 컨트롤 향상을 꾀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걸 알고 나면은 수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향상된 컨트롤을 항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던져놓고 스윙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볼을 보내줬을 때 대부분이 스윙 출발해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피드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임팩트 이후에도 똑같은 속도로 가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신다면 이 연습 방법의 효과는 아마 극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컨트롤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임팩트 지점에서 볼을 치고 볼을 컨택을 하고 한번 멈춰보는 겁니다. 내 스윙에서 컨택을 하고 멈춰보는 겁니다. 이 멈췄을 때 내 라켓의 면이 꺾여 있다든지 과도하게 손목으로 꺾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이 열려 있다든지 면이 너무 닫혀 있다든지 본인이 볼을 던져 놓고 임팩트까지를 했을 때 이 면의 느낌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특히나 상대방이 강한 볼을 쳤을 때 임팩트만 가지고 볼을 쳐보면은 나의 면의 안정성 그리고 내가 체중 이동할 때 임팩트 때 어느 시점에서 임팩트를 하면은 힘이 전달이 되고 이 힘을 전달시킬 때 나의 체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임팩트만 가지고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 중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상대방이 던져주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 스스로 지금 백핸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운드 드릴로 던져놓고 노바운드로 볼을 치고 임팩트가 된 다음에 또 이 방법의 하나의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내가 임팩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깨 뒤에서 이루어지는지 어깨 앞쪽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제가 본인이 인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이게 떠나고 난 다음에 팔로우 스윙을 그 임팩트가 된 지점부터 쫓아갈 수 있는 임팩트 지점을 이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임팩트가 여기서 내 가슴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가슴 앞에 이루어진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임팩트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역으로 말하면은 팔로우 스윙을 임팩트 지점에 연이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컨트롤 향상에 있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강한 볼을 친다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에러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살려내고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컨트롤 면에서는 아주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노바운드 드릴을 이용해서 떠나고 또 이 방법에 또 좋은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인지를 한 다음에 손목의 이 스냅이나 헤드 스피드의 가속을 처음에 한 3개 정도를 임팩트를 시키고 이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손목 헤드의 스피드를 한번 헤드의 스피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하면은 처음에 임팩트 지점에서 면이 안정성이 생겼던 거를 헤드 스피드를, 손목 앞에 헤드 스피드를 가함으로써 라켓의 무게를 팔로 스윙까지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팔로 스윙까지 스피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분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혼자 던져놓고 이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시고 상대방이 던져주더라도 이렇게 컨트롤을 어느 시점에서, 임팩트가 어느 시점에서 머물렀다가 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해서 임팩트가 되고 마무리가 하시고, 임팩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임팩트가 된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목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본다 그러면은, 조금씩 빨라지면서 연결을 해본다 그러면은 임팩트 지점에서 머무르는 감을 가지고 팔로 스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임팩트의 안정성이 생기고 면의 안정성이 생기고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에 대한 묵직함을 보낼 수 있고, 내 컨트롤 향상도 할 수 있고, 몸에서 오는 느낌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연습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눈을 감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 처음과 끝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윙하라는 그 부분을, 내가 볼을 바운드를 시켜놓고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았는데 처음에 안 맞았죠? 그럼 조금 빠른 겁니다. 자, 실제 눈 감았습니다. 백스윙을 해놓고 던져놓고, 예. 첫 번째는 제가 바운드 되고 좀 마음이 급해지니까 조금 빨리 가니까 안 맞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천천히 출발하자, 그러다 보니까 맞은 겁니다. 대부분이 리듬이 언제 빨라지냐, 바운드가 되고 눈으로 탁 하기는 순간 눈에서 반응이 왔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 반응이 빨라져서 볼에 에러가 나오고 컨트롤도 안 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과 끝을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스윙이 안 나오는 게, 빨라진다는 것 때문에, 급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눈을 감고 연습하는 이 부분을 해보시면은 제일 느낌으로 와닿는, 첫 번째 느낌 와닿는 게, 내 몸에서 나가는 스윙의 리듬감을 알 수 있다는 게, 눈을 감고 그냥 빈 스윙을 해보시면은, 이런 느낌을 해보시면은 내 스윙이 맞는 느낌, 그러니까 볼이 부딪히는 느낌도 알 수 있고, 내가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내 스윙의 리듬감, 이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강생들한테 한 번씩, 이게 리듬이 잘 안 맞고 리듬이 좀 급해지고 하시는 분들을 할 때, 서비스를 넣을 때 눈을 뜨고 한 두 번을 시킵니다. 눈을 감고 실제로 스윙을 시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거의 한 90 내지 100%가 다 헛스윙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스를 하고 내가 체중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만 가지고 많이 휘두르다 보니까, 실제로 리듬은 눈을 감고 해보면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볼이 맞을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시켜보면은 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눈을 감고 아주 안 맞을 것 같은 타이밍에, 볼이 안 맞을 것 같은 타이밍에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했는데 지금도 좀 빠르죠? 자, 여기도 빠르죠? 네, 지금 끝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스윙을 하면은 내가 실제로 힘이 들어가는 부분,
내가 힘이 언제까지도 조금 더 빠져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참지를 못하고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내 힘의 전달이나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바운드 시켜놓고 지금 더 급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라켓 근처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왔을 때 그 리듬감, 네, 이 리듬감. 이제 지금은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예, 계속 맞기 시작하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감이 본인의 스타일에, 사람마다 틀리겠죠. 본인의 스타일에서 볼을 칠 때 요 리듬감에서 맞으니까 정확하게 라켓이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임팩트를 들어갈 때 느낌들이 본인의 리듬이니까 본인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니까 본인이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컨트롤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컨트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한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 이거는 기술적인 분야보다도 내 마음속에 저변에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볼을 쳐도 나는 일정한 속도로, 또 상대방이 어떤 볼에 강력한 볼을 쳐도 나는 임팩트에 흔들림 없이 임팩트만 가지고 볼을 보내고 마무리를 하겠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내 눈을 감고 내가 스윙할 때 어떤 느낌이었다는 걸 가지고 나만의 리듬, 나만의 메커니즘, 나만의 키네틱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볼을 쳐도 나는 자신감 있게 그 볼을 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저변에 깔려 있고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볼 컨트롤은 저절로 향상되고, 더더군다나 실력 향상은 그게 덧받쳐서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좋은 영상,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